오늘은 집값이 지속해서 오르게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최근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경험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택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미비하게 오를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하지만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도, 그런 지인분들도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을 때는 아파트 청약이나 경매나 모든 주택을 매입하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주택을 살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오르는 가격들을 보게 됐을 때는 불안한 심리를 본인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이 상승 국면과 하향 국면이 반드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주택을 매입할 때는 하향 국면, 조정 국면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런 하향 국면이나 조정 국면이 왔을 때는 내가 선별적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향세나 조정 장세가 왔을 때는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는 그런 추첨제 방식이라든가 또는 가점제 방식을 통해서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당첨만 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나 하향 국면이 왔을 때는 이런 부동산 경매라던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당첨이 되신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하고 아닌 분들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주택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됐거나 경매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신 현재의 분들,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억에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여전히 3억대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제 채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고 아직도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억대, 4억대의 아파트 분양받은 게 지금은 6억, 7억, 8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실제로 프리미엄이나 이런 형성된 가격들은 이미 2억, 3억, 4억에 이제 2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 운이 좋았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평생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정말 청약을 통해서 아니면 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두려웠는데, 내가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공부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 내 집 마련에 하고 난 후에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평생을 모아도 3억, 4억, 5억을 못 버는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집중하고 잘 시기를 맞춰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더니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부동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지출을 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1주택자가 되면, 당첨이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영상을 남겼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당첨이 되신 분들이 제 채널을 여전히 많이 믿고 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역시 이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매입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여기에서 올바른 재테크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주택자였다면 그분들이 여전히 당첨이 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무주택자였다면 아마 그 이후의 플랜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이 소비 절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여전히 스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 채널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요소 지역들을 찍어주거나 이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그런 판단과 기준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런 기준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추후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많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 그리고 향후에 주택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때는 주택 공급을 안 합니다. 건설사에서 할 이유가 없겠죠. 주택이 안 팔리는데 이 주택을 내가 투입해 가지고 이 수익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지만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측면이 오게 된다면 가격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또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또는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미계약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2순위로 내가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시장이 왔을 때 무섭게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향 국면이 왔을 때 더욱더 주택을 내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매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 참여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필드의 시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주택 가격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살 수가 없고 매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경매 시장이 뜨거웠다는 거를 아마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세에서 지금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 시장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후에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는 시점, 그게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에 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미계약 물량을 내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자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고수들은 그렇게 불안함에 떨고 있는 시장에서 더욱더 싸게 내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경매를 활용하겠죠.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전히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매 시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효해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음의 플랜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민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매가 됐건 청약이 됐건 공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MPA 채권 매입이 됐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법들의 스킬들을 이제 한 가지 정도는 더 추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아파트 청약에 되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당첨될 수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아, 만약에 경쟁이 치열한 그런 청약 물량이 있으면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을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과 틀리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셨을 겁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 2개의 단지가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2개를 같이 청약을 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가 나기 때문에 2개 중에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을 내가 선택해서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백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몸소 체득을 하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집값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이 기술, 하나의 기술을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기술을 조금씩 더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추가적인 하나의 기술을 더욱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전략들 중에 좋은 전략이 경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컨설팅을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수료를 주면 돼요. 그게 가장 편해요.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컨설팅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컨설턴트가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힘들고, 그리고 내가 경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이런 기술들을 모르면은 그 컨설팅을 하는 분들한테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입찰장에 가가지고 입찰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분들과 같이 윈윈 전략을 쓰면 돼요. 하지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권리 분석을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입지 분석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내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주택을 비교했을 때, 상가를 비교했을 때 이 물량이 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가격이 합당한가를 내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부동산 재테크에 따른 부동산을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산입하는 것이 좋고, 그거를 내가 하나를 늘리는 과정 외에 다른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의 투자 분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20년을 한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가 극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청약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알게 되면은 평생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부동산의 재테크 기술들을 추가로 가져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다루어 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동산의 기술들이 있다면 그런 기술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한 부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또한 만약에 제가 모르는 기술들이 있다면 저 역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 무주택자분들 말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 수를 늘리려고 하고 또는 내가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기술들을 이제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기술들을 좀 더 내가 연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1주택자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1주택자가 된 거 굉장히 잘 노력하신 거고 두려움을 떨쳐내신 겁니다. 그 이외의 재테크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선정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